와, 무덤이 뭐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는 되네. 오마야, 무덤이 있네 있어. 아유, 무덤 옆에 정말 집도 있는데요. 아, 이 집 맞네. 야, 이쁘다. 여기 계시네? 저 혹시 계세요? 아이고. 집주인이 어린분이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야, 최연서 집주인이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다 보니까 정말 무덤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저는 이거 반대를 했는데. 아, 반대하셨어요? 여러 무덤이 막 보다 처음 경치를 보고 네. 막 이 경치 좋다고 무덤도 안 보이더랍니다. 아, 경치가 아름답긴 하네요. 예. 아니, 그래도 어머니 이게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살다 보면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오. 삶과 죽음은 다 하나잖아요. 어.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직 그 저수지 경치 좋은 것만. 스케 씨는 풍경에 콩깍지가 씌어서 땅부터 사셨답니다. 근데 진짜로 무덤 괜찮으셨어요? 그 전에 살 때 동네 가운데 살아보고 했는데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아무도 집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저기 다 이 무덤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도리어 무덤이 있어 흐젓하니 좋다는 말씀. 세 번째 지은 집이라 기준이 확실했대요. 아니, 그럼 이 전체 식구 다 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여기는 우리가 살고요. 이 네. 아들 내외는 우리 집 마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댁 마당에 산다고요? 마당에. 아, 그럼 저 옆집이 예. 아드님 댁인 예, 거예요? 옆집. 그래요? 10년 전에 부부가 먼저 집을 지었고요. 아들은 3년 전에 옆마당 텃밭자리에 집을 지었대요. 손주 맨날 보는 거야 좋죠. 그런데 한가지게 살고 싶었던 분들이 옆마당에 아들이 집 짓는 건 상관없으셨어요? 아, 제가 처음부터 오라고 한 거는 제가 그걸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은근하게 새벽 6시든 뭐 밤 9시든 오고 싶을 때 와요. 특히 아기가 있고 나서는 이제 아기가 새벽에 깨면 할미 집에 갈래 하면 이제 덜쩍 오고. 근데 항상 와도 괜찮아요. 저는 오이 좋고 되게 아들 좋아요. 오래가버려. 솔직하게 귀엽- 말해야지. 귀엽잖아요. 귀엽기는 귀여워요. 아들은 지금 건축가거든요. 아, 그래요? 설계하시는구나. 저는 이 집은 제가 설계하고 아, 그러세요? 아들 설계했는데 오. 두 집 비교하면 네. 객관적으로 아들 집이 좀 낫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대 아들 건축 대결인가요? 나중에 지은 아들 집부터 구경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약간 사람 네. 인자 같지 않나요? 예. 이게 부모님 집에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기대어 사는, 함께 사는 제 의도와는 다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문과적 해석으로는 엇갈려 기댄 두 지붕이 딱 사람 인자 맞네요. 건축가 아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집은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집을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눴구나. 왼쪽은 공용 공간, 오른쪽은 개인 공간. 거기다 집 입구도 묘하게 뒤로 감췄네. 꽁꽁 숨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어머야, 또 거실이 아니라 복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 야. 이거 반전인데요? 밖에서는 되게 평범한 집일 줄 알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복도가 확 있는 게. 저는 집을 설계하면서 집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 집에서 보이는 호수를 최대한도로 숨겼다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복도의 간접 등은 길 안내 표지판 역할. 아, 이렇게 짠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층고도 이만하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파노라마 창까지 더해지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코너 창은 활용 점정이고요. 이야.
들어오니까 와, 정말 끝내주는데요? 아름답지요. 네. 선생님, 꼬르비지 아시죠? 네. 건축계 거장.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수평창을 카메라의 렌즈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표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망이 좋으니까 캘리포니아처럼 우리도 통창 유리를 해보자. 통창이면 전체 다요? 그쵸. 어. 그냥 뻥 뚫린 느낌으로 속 시원하게. 저는 최소한의 저 호숫가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액자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좀 아까 복도로 들어오셨을 때 우와 할 수 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야,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다.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서서 바로 볼끼고 아니, 서서 여자들이 일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저는 앉아서 딱 그냥 그래서 소주를 저- 한 잔 딱 먹으면서 보는 경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역시 배운 사람들의 그 작품이 우리하고는. 코너 창은 손녀 라온이가 아빠 마중하고 배웅하는 창. 아들네 창이 서서 보기만 하는 창이라면 아버지네 집 창은 앉아서 풍경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창이란 말씀이지요.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드려야 되나? 에이, 좀 더 보고 승자를 가립시다. 그런데 아들 집 창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네. 네. 창문 하나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 뭐죠? 혹시 까꿍? 까꿍문. 아이 대체 이 창은 뭐에 쓰는 창이래요? 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서 다락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 창을 통해서 약간 친환경적인 공기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창 하나 열어놨을 뿐인데 아래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순환 장치 역할을 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와,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특히 여름에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 창호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대요. 아, 창호랑 연결된 게 아이 방이 아니라 그 옆방이구나. 이 창이 공기 순환하는 거 말고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잘 열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훤히 내려다 보이네요. 1, 2층이 분리가 되면서 뭔가 소통하는 어떤 창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운동 중이야. 거짓말! 빨리 내려와! 문 닫을게. 이렇게 하면 단절 열려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밖에서 봤던 사람 인자의 그 사이죠, 지금? 네, 그 저희가? 모서리 부분. 네. 야, 그 참 희한하게 우리 사람인에서 이렇게 살짝 열면 들립이라고요. 그 한자의 들립이 약간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로 환기도 되고 소통도 되는 거네요. 소통과 환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 창호는 진호 씨의 야심작이었네. 그런데 애들이 몇 살이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만 4세, 생후 1개월입니다. 저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가 물어봐요. 무섭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하면은 아빠 5살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를 인지만 시킨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락이라던가 창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이 집 다락도 있죠? 다락은 애들에게는 꿈의 아지트니까 좋지 뭐. 그런데 아까 계단이 너무 가파른데 엄마 아버지 보기엔 어떠셔? 그 애들은 노는 건 좋은데 경사는 너무 높아요. 저는 거기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손녀가 워낙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좋아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은 있어요. 직접 보셔야지 딱 이해가 되실 텐데 엉덩이를 툭 안고 다시 다리를 내리고 다시
한 칸을 내려오면 사실 엉덩이를 툭 안고 그러다가 근데 나이가 또 들면서 점점 노하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뭐야 진짜 잘 올라가네. 신났는데 아주. 아 아까 아들이 말했던 엉덩이 신공이 이거구나. 또 이렇게 잘 적응한다면야 뭐 할 말이 없죠. 그나저나 부부 침실 그러니까 안방은 어디래요? 아 1층에 부부 침실 2층엔 아이방. 완전 서양식이네 서양식. 그럼 여기가 그 욕실인가요? 네, 오, 맞습니다. 잠깐 구경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 여기 미닫이문이네. 오, 깨끗하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변기가 없네요? 여기는 저희 가족만의 은밀한 공간이다 보니까 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변기만 따로 분리를 했고 또 와이프 로망을 또 제가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세면대가 2개 있는 세면대. 아,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 꽁냥꽁냥 양치 같이 하고 양치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웃어야 되는데. 네, 원하는 것은 들어주되 양치질은 저는 혼자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같이 양치하는 모습을요. 마주 보면서 한번 커플 하시는 옷 거. 입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결국 진호 씨가 혜영 씨한테 치셨네. 부산 사나이 진호 씨가 진 거는 세면대 양치의 꿈만은 아니랍니다. 요 데크 지붕도 결국 뒤늦게 설치한 거래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 이제 건축가들이 네. 이렇게 캐노피 하고 하는 거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시원하게 하셨네요. 원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저 지붕 처마 하나만 딱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세요? 비 오는 날 대봐라. 우리가 데크에 지붕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비 오면은 그게 쓸모없는 공간이고 절대로 자기는 안 한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자기가 했어요. 우리가 또 벽을 만들라 했거든. 벽은 절대 안 만드는데 좀 있으면 벽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한 1년 후면은 숙현 씨 말처럼 데크 옆에 벽이 생길라나? 이쯤 되면은 아버지 성욱 씨가 설계한 집이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자그마치 전원주택을 3채나 지은 반전문가시라잖아요. 아, 뭔가 입구부터 이 아드님 댁하고는 또 확 달라 보이는데요. 집을 3채나 이미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집도 이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벌써 10년이 넘으셨구나. 20년 전원주택살이 경험으로 무장한 아버지 집 한번 탐구해 봅시다. 배워서 지은 아들 집보다 얼마나 더 잘 지었을라나. 아이고 완전 궁금한 거려. 근데 여기는 현관인가요? 아니 거실인가요? 정체가 뭐죠? 그 선생님 댁 여기 보니까 원래 포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실내 공간을 만드셨네요. 아, 지붕이 있는 데크에 벽을 만들었구나. 없었던 공간이 생긴 거네요. 제가 집을 이제 3번 지어오는 과정에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데 네. 좀 이렇게 넓은 공간 하고 보니까 고양이들만 난리를 지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먼지도 쌓이고 너무 이게 관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방을 만들어 볼까 이랬는데 만들고 너무 좋아요. 이걸 저희가요 리빙 포치라고 합니다. 손님들도 뭐 방 안에까지 데려가기가 뭐 거북스럽고 뭐 볼 보러 온 사람이 있을 때 차를 한 잔 대접할 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흙묻힐 일 많은 시골에서는 꼭 필요하죠. 근데 부엌이 먼저 나오네요. 보통은 거실이 먼저인데 이것도 특이하네. 거실이 살짝 어두운 거 아닌가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얘가 로비였거든요. 아, 로비. 로비 해갖고 여기 이제 서재도 되면 서재 겸 로비를 해갖고 딱 책꽂이가 있고
텔레비 없었어요. 아, TV도 없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책 읽으러 안 와가지고. 아무도 책 안 읽어요. 책 읽으러 아무도 안 와요. 텔레비전 없이 살아보리라 청운의 꿈 품었으나 10년 뒤의 현실은 도로아미 답을 텔레비전 보기 못하지. 아, 자기가 TV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간과하고 트렌드, 유행에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 집도 TV가 없었습니다. 1층에는. 결국은 거실에도 달리고 주방에도 달리고 심지어 2층에도 달려있고 이 TV가 지금 인터넷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시골에는 어찌 집을 지으셨대? 제가 그때가 40살 됐을 때 아주 그냥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뭐 뇌혈관이 터지는 처음에 쓰러져 갖고 병원에 가니까 죽었다 하더라고요. 40이면 젊었다. 교실에서 쓰러졌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죽다 살아났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우연히 시골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길가에는 나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푸르른 막 나무들이. 그래서 또 선생님은 돈이 없어도 대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대출 좀 받아고 땅 살래? 땅 사가 집 지어볼래? 이래갖고 사실 제가 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대책이 없어요. 예. 그렇게 삼양진에 지은 첫 집은 서북향의 비탈집, 후회 막심이었대요. 두 번째 집은 동네 한 중앙 평평한 논바닥집. 그런데 이웃이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지쳐서 이 땅에 세 번째 집을 짓게 된 거죠. 우여곡절 끝에 지은 세 번째 집. 마저 꼼꼼하게 탐구해 봅시다. 여긴 2층인 거죠? 근데 컴퓨터에 TV에 빵빵한 스피커까지 어우 그냥 봐도 성욱 씨 아지트네. 맞죠? 야, 2층에 올라오니까 이 마치 어디 산장에 온 것 같이 좀 시원하고, 예, 누가 봐도 우리 정말 선생님 공간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제 공간이 맞습니다. 아, 그쵸? 예. 예. 큰 TV와 아, 큰 소파와 소파. 예, 뭐 오디오, 예. 그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이제 하고 뭐가 불편하다고요? 화장실이 하고 예. 화장실하고요? 싱크대가 없습니다. 아니, 싱크대는 그렇다 치고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 봐요? 뭐 진짜 화장실이 없어요? 여긴 성욱 씨 침실 같은데요. 세상에 단층으로 지어도 화장실은 최소 2개 이상이던데 진짜 2층에 화장실이 없네요. 싱크대 하나 하고 화장실만 있었으면 이 완벽한데? 완벽한 공간인데 내려갈 필요도 없잖아요. 볼일을 해결하려면 죽어도 마나님 계신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게 이 집의 국룰. 그래요. 그렇게라도 부부간에 안부 확인하고 사는 거죠 뭐. 이 집은 이 좌우를 분리하면서 그 조그마한 창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넣었다면은 이 아버지 집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에 제가 화장실 가면 다 밑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소통이고 아 건강하구나 오늘 또 뭐 안 아프구나 아, 화장실에서 소리를 통해서요?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공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삶의 경험이 들어있는 장치네요. 아버지 성욱 씨에게 화장실과 싱크대 없는 2층 아지트가 있다면 아내 숙현 씨에게는 1층 보치방,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림에 취미가 있으시구나. 숙현 씨 취미 부럽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걸까? 여보세요? 네, 저녁 먹어야지. 그래, 저녁 먹으러 내려갈게. 네, 내려오세요. 예. 그럼 지금 여기 아버님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네. 위에 계시잖아요.
큰 집에 계시는데? 귀찮잖아 2층까지 가려고 하면. 뭐 했어? 안 내려오고. 밥 해놨나? 아니, 반찬을 먹고. 김치찌개. 맛 잘됐네. 준비할게. 아드님 집하고 어떤 집이 더 잘 지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잘 짓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방송을 볼 때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잘 짓다. 막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주는. 배운 사람이 지은 집이 다르죠. 뭐.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이 예뻐요. 숙현 씨가 우문현답을 하셨네. 맞아요. 잘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사는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거기다 맞벌이 아들 내외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덕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볼 수 있어 더 좋고, 그쵸? 그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정말 보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근데 그걸 보잖아요. 아프거나 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보면은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든든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대부분 다 또 같이 있기에는 그 며느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쩌보면 시어머니도 좋아야 돼요. 맞잖아요. 왜 멀리 사는 자식보다 이웃이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웃의 자식이 사니 숙현 씨랑 성욱 씨는 걱정이 없겠네요. 아우 부럽습니다.